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사흘 연휴인데요. 폭발적으로 찍어서 저도 사흘 연휴 하루 동안 어디 가서 좀 쉬면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찍어서 사흘에 나눠서 영상을 올릴 텐데요. 왜 이준석인가? 왜 이준석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여권은 당내나 당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왜 이준석을 쫓아내려 하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제가 대선부터 지선까지 이준석을 비판을 많이 했죠. 나무란 거예요. 나무라고 꾸짖었는데 이준석이가 고고TV 여명보다는 똑똑하겠죠. 그죠? 한창 성장하고 우일성천하는 기세가 있었고 고고TV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나 오래된 과거의 일이니 37세의 이준석보다 영민하거나 영특하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60평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더라. 정치와 사회 현상을 이준석만큼 약 2배 정도를 경험을 했더라. 고고TV는. 그리고 고고TV를 A시청하시는 분들도 지식인들은 그러하실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생활을 바꾸고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난 대선과 이번 지선을 보면서 정치가 썩어도 이렇게 썩었고 아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문재인 5년 동안 국민의 영혼을 털어버리더니 윤석열이란 마당새 돌쇠는 더 국민의 영혼을 털 위기가 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근본적인 정치는 왜 하는가? 유승민이 한 말처럼 정치는 왜 하는가? 나는 국민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는 그런 의문을 던지지 않고 정치인으로 정치꾼으로 12년을 보낸 것이 바로 이준석의 정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싸움에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그릇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고TV가 지선 총선 특히 경기도 경선이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준석을 비판하던 고고TV가 왜 이준석을 보호를 들어가는가?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어요. 저는 지선 끝나면 이준석은 보호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뭐 신문 가심난 강용석이란 쓰레기 그놈이 이준석의 성혹을 터뜨려서 성혹 문제가 잘 없지 않으니까 징계위원회가 뭐 6월 말에 열린다 그래요. 이제 6월 말에 열리니 그걸 가지고 이준석이를 쫓아내겠다. 나가야 한다. 늙은 당원들의 노래가 있고 2030 남자애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고 지들도 성매매 어쩌고 해봤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이준석이가 필요한가? 혹시 써니 씨가 동선이 씨가 이 영상을 보면 이 영상은 이준석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요새 써니 씨도 자율구독료 몇만 원 내시는 것도 한 달 동안 안 되는 거 보니까 고고TV한테 질렸나 봐요. 이준석을 비판하니까. 혹시 보시면 전달해 주세요. 이 영상을. 정치는 크게 해야지 성공을 하고 크게 해야지 큰 인물이 됩니다. 큰 인물이라는 것이 꼭 대통령이 안 돼도 큰 인물들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김종인 같은 분도 큰 인물이죠. 그렇죠. 그다음 김종필도 당대의 풍운하로서 한 세상을 풍미했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 곳곳에 정치인보다 유명을 달리할 경우에 정치인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국민의 마음속에 남은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아요. 종교계를 떠나서 문화계, 체육계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이준석이가 대선 지선을 다 이겼죠. 그거는 이준석이가 주도한 거는 맞는데 이준석의 영향력이 컸었다 하는 거는 저는 그 인정을 안 해요. 2030 남자애들이 2030이 그 30%도 안 돼요. 유권자의 20대 30대 남녀 통틀어서 그죠? 그 20대가 유권자 비율이 14.8%인가 15% 정도 돼요. 그러면은 15%에서 여성이 7%예요. 7.5%예요. 그럼 20대 남성 유권자가 7.5%뿐이 안 돼요.
그들이 대선에서 70%를 투표를 했으면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그죠? 77이 49, 5%를 투표를 했어요. 그의 성패를 가를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이번 지선 같은 경우는 30% 투표를 안 했어. 저 2%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지금 동영상 SNS 시대, 유튜브 시대라서 커뮤니티 시대라 가지고 그게 대단한 영향을 갖다가 미친다고 생각하면은 그 착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주류는 40, 50, 60이다. 허리와 머리를 바치는 사람들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준석은 20대, 30대 남자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정치를 폭주하게 만들었어요. 그 후과는 책임집니다. 근데 그게 왜 있었는가? 언론에서도 2030의 영향력을 대단히 높게 평가해서 2030 MZ세대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걸 주로 다뤘죠. 대선 지선 과정에서. 그거 별 영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2030들이 민주당 쪽, 국힘 쪽 이렇게 찢어진 것은 그들이 극단적인 정치를 2030들이 앞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그 몰삭시킨 행동이 다시 2030한테 태도한다는 것이죠. 태동한다는 것이죠. 그 큰일 납니다. 응? 2030의 문제점은 그들이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많은 문물을 접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경험이 없고 사회 각종 그 문제나 사회 각 분야를 깊게 들여보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돈이고 행복입니다. 돈과 행복이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따라서 그들을 몰고 가면서 2030과 5060을 갈라치기 한 또 남녀를 갈라치기 한 이준석은 향후 역사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왜 지금 이준석이 필요한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지금 이준석이가 대선 지선을 큰 영향을 미쳤든 아니든 언론 기사가 쏟아내버리죠. 이준석이가 나오면 재미있고 호기심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준석을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므로 기사만 시키면은 언론에서도 돈 따먹기가 되는 거죠. 수익 광고 따먹기가. 그렇죠? 구독자도 늘고. 대선 지선을 이겨서 이준석이는 지금 한창 절정의 시기에 왔어요. 이준석의 향후 절정의 시기가 올 시기는 수십 년이 지나서 올 거예요.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리고 6개월이나 1년을 세상을 주의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면서 한번 뒤돌아봐라. 그게 이준석이가 큰 기반과 큰 그릇을 마련하는 길이다. 근데 이준석은 지금 떠나면 안 되는 게, 못 떠나는 게, 아니, 그 성상납으로 걸고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을 공격하고 당내에서도 이준석이 아주 끌끌어온 존재니 윤석열의 독재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을 제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못 떠나고 안 떠나는데 이럴 때 떠나는 게 이준석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용량은 이준석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고고TV가 보니까. 제가 회사를 경영할 때 보면은 그 직장 다닐 때 보면은 30대 중반이라도 참 인물이 큰 애들이 있고 참 잠재력이 큰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안 보이더라고. 이준석은 저 이모션, 감성과 감정이 대단히 부족해요. 정치인은 이성고 제일 똑똑한 사람 플레이토가 말한 대로 플레이토라 그러면 못 알아듣는 늙은 대기업들은 플라톤은 알 거 아니야. 플라톤이 제일 똑똑한 사람, 현명한 자라가 정치인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 맞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과 이성이 정치를 지배해야 한다 그랬죠. 감정과 감성과 이성이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은 감정과 감성이 편향돼 있더라. 그게 문제더라. 그리고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는 것을 이걸 보시면 돼요. 그 20대 대통령, 29대 대통령 박근혜가 문재인하고 붙을지게 신성을 했죠. 3% 차이로. 2.9%인가 3% 차이로. 그때 총 양진영이 다 결집했죠. 그죠? 그때도 50, 60, 70대 이러다가 박근혜가 지겠다고 오후 4시부터 그냥 막 다 태어나서 박근혜를 찍었어요. 그때 중심이 우파가 총결집하고 좌파가 총결집했는데 그때 총괄선대위원장이 누구냐면은 김무성이었죠.
그죠? 김무성이가 또 안대희나 이런 사람들이, 응? 안대희는 나중 이야기다. 김무성이가 3개월 동안 그 당사에서 야전 침대를 실제로 그랬어요. 야전 침대 거기서 밥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총괄 지휘를 하고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보따리 싸고 떠나버렸죠. 내 임무는 다 했다. 응? 그래서 김무성이가 박근혜 전반기까지는 당대표도 하고 승승장구했죠. 탄핵 과정에서 탄핵파로 몰려가지고 정계 은퇴를 지원하고 있지만은. 그죠? 그리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박근혜를 당선시켜주고 떠나버리고, 말도 않고. 그죠? 민주당에 복원을 시켜주고 총선 승리라고 떠나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 4.7 보선을 이기고 떠나버리고. 큰 정치인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니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양 진영을 오가면서 국가개혁 개조주의자로 활동하면서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러브콜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김종인 씨가 침묵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난 뻔히 알아 그거. 그러면은 박수 칠 때 떠나고 자기의 공과가 정치 몰랐을 때 떠났을 적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더 큰 용량을 갖다가 머리에 담고 가슴에 담는다면은 국민들은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불러내요. 응? 사실적으로 김무성이가 박근혜 이후에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탄핵을 겪으면서 못했죠.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죠. 진박 친박 파동.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은 크게 놀기 위해서는 지금 떠나는 게 옳은데 비록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나 당내에서 퇴진 압력을 받아도 근데 모멸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버티는 건데 그러면은 못 떠나면은 왜 그러면 이준석이 필요한가? 지금 이준석이 현상이었어요. 6.11 전당대회 전후로. 그때는 그럴 수뿐이 없는 현상이 있었죠. 김종인 씨가 국힘을 개혁드라이브로 해서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포기하려고 그럴 적에 안철수한테 밀리고 우파 보수주의자나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나 외곽 세력에 의해서 오세훈이가 밀리고 도저히 못 견딜 적에 김종인 씨가 내가 책임진다. 출마해. 당선된다 해가지고 그냥 끌어올려 줬죠. 오세훈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4.7 보선 선거 기간, 운동 기간 전까지는. 그가 지금 대선 후보로 우뚝 서고 있죠. 오세훈이가. 오세훈은 말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꽤 있어요. 제가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때까지 차기 대통령 선까지 제가 그 유튜버를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준석의 태동 과정, 당대표 과정을 보면은 이 김종인의 개혁 드라이브와 또는 김종인과 오세훈의 부활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과실을 먹은 게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해야 됩니다. 이준석이 특별한 정치적 용량이나 파괴력이 있어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때 국민들은 특히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사전 연패, 대패, 대대패, 대대대대패까지 했는데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오세훈을 보궐시간에서 앞선 구도를 하는 거고 그래 계획을 하면 되겠다. 그럼 계획의 주자가 누군가? 국민들은 이렇게 말했다. 정치판을 바꿔라. 세대를 교체하라. 정치 세대를 교체하라.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와서 쉽게 당선된 거죠.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화현상인데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고 그렇죠?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윤석열이 대권 과정에 들어오면서 당의 쿠데타 진주군 같이 들어오면서 이준석을 갖다가 찍어내려 그러니 이준석은 그 당시에서 선대위 해체를 김종인 씨는 선대위를 폭파해버리고 나가면서 윤석열을 당선시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가 윤석열에게 런어웨이 하면서 2번 동안 반항을 하다가 결국은 2번 다 술 먹으면서 화해를 해버리고 폭탄줄 먹으면서 그 다음부터도 대선이 얼마나 한 달 정도뿐이 남지 않았으니
그냥 윤핵관들이나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이준석에 대해서 그냥 저놈의 새끼 하면서도 참아줬는데 지선 전까지도 그랬죠. 지선까지도. 근데 지선을 이제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선거가 없다. 2년 동안. 응? 이준석은 이제 여기서 수명을 다할 수 있는 토사구팽 시켜야 되겠다는 게 대체적인 국민의힘 늙은 당원의 노래들과 그 다음에 외곽 세력, 유튜버 세력이 돼 있는 거죠. 이준석을 쫓아내겠다. 이제 실행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준석은 살아남아야 되는가? 응?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되는가? 건재해야 되는가? 여기서 바로 이념 투쟁이 가는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들은 뭐 평론하는 애들도 현상만 가지고 현실만 갖고 막 좌우 진영 막 평론으로 싸워야 되니 고고 TV는 안 보더라도 혼자 독야청청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뿐이 없죠. 이거 이념 갈등이고 국힘 당내에도 이념 갈등이고 좌파들하고도 이념 갈등이고 그죠? 그 밑에 권력 투쟁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그래서 37세 먹은 이준석이가 과거에 87 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민주화를 몸소 실천해보지 않은 실전이 없기 때문에 책과 생각으로만 배운 이준석이가 지금 후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2030들의 특징이에요. 80년 민주화 강주 운동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그죠? 태어나지도 않을 텐데. 그 다음에 87 체제 김영삼이가 그걸 노태우의 87 체제 김영삼이가 호랑이 몰라서 92년도에 대통령을 거머쥐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개혁했던 김영삼이를 그걸 어떻게 알았겠으며 그때 깐난하게 했을 텐데. 그죠? 20대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30대들도 태어나지도 않았어. 92년도면은.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준석을 공격하는 세력이 무조건 보수. 근데 보수와 그 진보, 좌파와 우파 섞인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인물을 나오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갖고 나오고 세대 교체하고 정치 교체라는 게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마크롱이에요. 안철수라는 놈은 그렇게 갖고 나오다가 얘 꼴통이 돼버렸어. 꼴통이. 완전히 간잡이도 말이 속에 푹 ጨ린 맛도 없는 간잡이가 돼 있지요. 안철수가.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안철수도 그 당시 운동권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운동권이 아니었고 이준석도 운동권이 아니었고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철험회 애들이 있죠. 철험회.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이수진, 또 고민정,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운동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은 운동권의 영향을 받고 주사파 영향을 받고 그렇게 정치권에 입문했는데 그 이후에 세상에 왔다 조국 사태 이후로 말이죠. 지들이 조국을 옹호하고 지금도 옹호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사회 그냥 폭풍처럼 몰아치는 국민의 감정. 국민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민주, 87 체제, 주사파, 어쩌고 저쩌고 운동 관심 없어요. 일반인들은. 나를 잘 살게 해다오. 징글징글하게 정치하지 말고 혁신해달라는 분이 없어요. 폭풍처럼 몰아치니까 불편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재명과 손을 잡았다는 거죠. 철험이라는 것들이. 그죠? 걔네들을 보면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예요. 그들은 386에서 벗어나 있는데 조국을 뭣도 모르고 옹호했고 이제 그들은 이재명 쪽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이재명은 운동권이 아니었고 지하 노동권도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공장에 들어갔고 거기서 공장에 들어갔다가 지가 보면서 의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념 갈등 권력 투쟁으로 지금 여권은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권은 민주당은 586, 386들이 30년 동안 정치를 했어. 그걸 들인 사람이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그런데 그들의 애초에 민주의 가치나 또는 헌법의 가치나 남북 통일 평화의 가치가 문재인 5년 동안 망가지면서 퇴행을 하고 그죠? 진보주의자라 그러지만 진보가 아니라 퇴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 국민한테 버림받았다는 건 사실이죠. 586들이. 저 같은 경우도 586 애들하고 지금 연을 끊어버릴 정도예요. 단톡방 같은데 몇 개가 있거든요. 586 그룹들이. 그럼 내가 들어가면 대답도 안 해요. 내가 유튜브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됐어. 문재인을 조지며 국힘의 부활을 갖다가 보수의 부활을 주장하니까
아주 얘가 돌림방을 당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몇백 명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고 사회에 딱 나와가지고, 종합상사들하고 대기업을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해외 출장을 첫 번째, 두 번째 해외 바이어를 만나 보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더라고, 머리가 싹.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애들이 지금 보면은 586은 물러나야 한다고 사회에서 압력이 나오고 정치권에서 압력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없어지진 않지만은 그 압력에 의해서 퇴출 위기가 있는데 거기서 단발마적으로 비명을 지른 게 누구죠? 박지현이에요. 박지현. 그 26세 여성 정치인. 그도 마찬가지예요. 박지현이 역사를 뭘 알며, 정치판과 역학과 공작을 뭘 알며, 근데 586들이 기존 정치권들이 국민한테 버림을 받더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몰락을 하더라. 26세 인생이 뭐를 알겠어요. 그래서 단발만적인 비명을 지르고 국민과 민주당에 경각심을 주고 지금 물러나게 되죠. 박지원 같은 경우 요번에 또 물러나게 되고 그렇지만은 다시 복귀를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다시 여권으로 들어가서 여권이니까 국힘이 지금 이준석을 쫓아내는 것은 이 이념 권력 갈등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이념 갈등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국힘은 이념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보수의 응원함을 없애버리고 오만 잡탕이 다 들어왔고 권력만 추구하는 검판세 관료들의 세상이 된 게 바로 국힘이에요. 정치인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은 김영삼 때는 민정당 때 민정당, 민자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그들이 집어넣은 게 뭐죠? 군인과 관료였죠. 그죠? 보수의 전신이. 거기로 김영삼이가 들어서 호랑이 굴러 들어가서 그들의 그 속을 다 파먹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 대단한 사건이에요. 김영삼이가 지금 평화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부 관료 세력이 그것들이 보수라 그러는데 군부 관료가 보수가 될 수는 없어요. 군부 관료들이 전두환, 노태우 때 그들이 한 것은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면서 정권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과실은 좋았지만은, 김영삼이 집어넣은 게 군부 관료를 갖다 특결 하고 민주적 민간 세력을 집어넣은 것이 시작이에요. 그런 IMF 때문에 뺏기고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오면서 김대중 노무현이도 역시 민간 세력을 집어넣게 되죠. 이명박도 역시 민간 세력을 집어넣게 되죠. 박근혜는 민간 세력하고 관료 세력을 막 섞어버리죠. 그죠? 거기서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박근혜의 그 관료, 특히 이류, 서울연고대가 싫다. 자기도 서강대 출신이 성균관대를 집어넣자. 관료 출신 집어넣자. 행시 출신 집어넣자 해가지고 망가지기 시작한 게 바로 박근혜 때예요. 그리고 과거 박정희의 70년대 영화를 갖다가 되살리자 한 게 큰 실책이죠. 그때 국내에서도 500불, 100불 할 때 하고 박근혜 때 2만 불 할 때 하고 어떻게 그걸 비교하면서 정치를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덱서는 다시 관료 검판세들의 덕세가 지금 국힘에 지금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준석이가 필요한 이유죠. 이준석은 검판 출신도 아니고 군 출신도 아니고 관료 출신도 아니고 민간 출신이므로 이준석은 사회를 민간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준석이는. 그런데 권력에 의해서 압도적인 윤석열 검사의 권력에 의해서 그 퉁퉁 치며 폭탄 좀 마시면서 이러는 거 이준석 같은 경우는 당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친화력이다 소통이다 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과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저항을 하려고 했는데 세력이 없었다. 그래서 대선과제나 지선과제는 자기가 당대표 무슨 할 수 없이 권력에 의해서 자기도 빌붙고 지원할 수뿐이 없다. 당대표니까. 근데 지선이 끝나고 나니까 쫓아내려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국힘이 지금 검판세 관료 명망가 출신으로 돼 있으니 그 명망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망한 게 바로 보수니까. 그러면은 이걸 갖다 외곽에서 공격하고 TV 안 사각형에서 공격하는 것들이 바로 유튜브 세력이 주축이 되는데
그 쉽게 보면은 강용석 같은 놈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 그 놈의 새끼는. 강용석은 아주 개새끼라고. 응? 지금 김세희하고 갈등 부려가지고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놈들 이념 없어. 보수 아니야. 돈이야, 돈. 그놈들의 정체성은 돈이야. 강용석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강용석입니다 하는 거 옛날에 갔다가 개세라는 걸 갖다가 또 그거 열어가지고 늙은이들을 홀리면서 슈퍼챗을 또 가서 봤어, 나도 한번. 슈퍼챗 한번 그냥 몇십 분 떠들면 또 수백만 원씩 막 쏴버려, 늙은이들이. 이 새끼는 강용석이는 최고급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그 늙은이나 20, 30, 40, 50들은 월세 살고 전세 살고 기초연금 받아가지고 담배값 가지고 꼬기토게 돼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쏴버려. 응? 이런 개새끼가 주도하는 게 보수 우파라는 거죠. 강용석은 보수 우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고성국이라는 놈도 있고 몇 명이 있어요. 그런 놈들도 보면은 과거에 좌파 세력이었어. 20대에는 좌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이후에 좌파에서 보수로 전향을 하면은 돈에 상관하지 말고 자기의 가치와 이념을 갖다가 대중한테 설하면서 사회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고TV가 지금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독야청청 떠들어가지고 4.15 총선 전에는 영상 하나 올리면 몇만 명씩 봤다니까 막 20만 명도 보고. 그런데 그 좌파 지금 이현종이라는 놈 그러고 그 최병무기는 어느 대학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고. 근데 좌파 패널도 나오는 애들이 있고 우파 패널도 나오는 애들이 있죠. 그 민주당이나 정의당 애들 걔들도 586 운동권이고 586에 영향받은 40, 50대 50대 초반까지 평론을 해요. 운동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좌파 우리 이제 여권이 됐으니까 국힘 쪽에 평론을 하는 뭐 이현종이라든가 최병무 걔는 모르겠어. 이현종이라든가 고승국이라든가 몇 놈들 보면은 뭐 하태경도 그렇고 그것도 몇 놈은 이름도 기억 못하는 놈들 그런 놈들도 20대에 대해 운동권이었어요. 386 시대. 그러다 그들이 언젠가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을 갔다 오면서 그 김영환의 강철서신 같이 북한을 갔다 오면서 주사파 ANL PD는 북한을 옹호하는 거 북한은 분리하자는 게 PD고 ANL은 북한을 갖다가 통일의 대상으로 주사 이론을 갖다가 한 거고 그런 거를 갖다가 북한 몇 번 갔다 오고 북한이 무너지고 그러는 걸 보고 고난의 행군 가는 거 보고 보수로 전향을 하죠. 그들이 그놈의 새끼들이 지금 이준석을 조지고 있고 퇴출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보수 이 평론가들이나 유튜브 하는 새끼들이 대표적인 게 고성국, 이현종 이런 놈들 다른 놈들이 기억 못하겠고 그런 놈들이 지네 20대 같이 보수의 가치를 얻고 단지 돈 벌고 돈 빨기 위해서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보수는 뭉쳐야 되고 어떤 악성적인 권력도 유지시켜야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준석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양쪽에 지금 보수 좌파 제가 말했죠. 그놈들이 평론을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쏟아내는 그놈들이 이준석을 쫓아내는 놈들이 보수 쪽에서 보면은 그놈들도 대부분 주축이 586 세대다. 운동권 출신이다. 뉴라이트 같은 것도 보면은 그 586 운동권들이 전향한 애들이 꽤 들어가 있어요. 강용석 같은 놈은 운동권이 아니었고 윤석열도 그거는 운동권이 아니었어요. 법대 출신으로 모의 재판서 전두환 사형 그거는 고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전두환 사형이라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술 마시면서 세상을 주유하면서 검사가 되고 나서 범인 잡는 것만 몰두하고 세상에 대한 지평을 못 넓혔다는 거죠. 지평을 열면서 중광을 따라서 술 처마셨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 지평의 인식을 확실하지 못하니까 권력을 쫓아서 계속 붙어 다녔다는 거죠. 검사의 그게 본분이다 하면서. 그리고 조국이 같은 놈도 걔가 뭐 파리학번이라 그러잖아요. 걔도 운동권이 아니었어요. 그 산호맹 해가지고 뭐 잡지도 내고 이랬다는데 그 현장 운동권에 가서 구속 담당하고 고문 담당하고 이래버리니까 깜빡 살도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그게 좌파인 척하고 운동권이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런데 운동권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민주당에서도 많고 국힘의 외곽 또 국힘 안에도 하태경 같은 놈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운동권 같은 놈들이 민주당 애들은 그래도 정치는 변해야 한다. 그게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망가지면서 그 운동권 애들이 그래도 이준석을 욕을 안 해요. 쥐들이 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질주하고 잘못되는 것도 아는데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그래도 이준석이라도 국힘을 변화시켜라. 근데 이준석을 공격하는 게 좌파에서 보수로 전향한 이런 우파 유튜브 세력 쓰레기들하고 그 새끼들은 돈만 원하는 거야. 지들 그 돈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당내에 있는 몇몇들이 군부, 관료, 검파 이런 것들이 이준석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좌파 평론가들이나 좌파 애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40대 처럼의 이런 놈들도 이준석이는 별로 공격 안 해요. 자기들도 이 정치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지들도 잘못하고 막 이상이 질주되는 것도 지들도 아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이준석만이라도 살아남아라. 응?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박지원이라는 애가 튀어나왔는데 그거는 막 죽여버려 이것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 자기들 기득권과 자기들이 권력을 놓을 수 없다는 거야. 박지원에 의해서 이재명에 의해서. 그럼 우파 이놈의 새끼들도 보면은 박지원을 586이나 이재명 걔나 이놈의 새끼들은 막 죽이듯이 지 권력 놓기 싫어서 우파놈들도 보면은 박지원에 대해서 그거 단발반적인 변명이야. 그럴 수 있어 하면서도 이준석이 막 조지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정치 카르텔, 우파 보수 카르텔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지들의 이권과 권력과 욕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준석만 조져.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준석은 현장 체험을 안 하고 머리로서만 과거 정치를 배웠다는 거죠. 지금 야나 보면은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586이 지금 나라를 망쳤다 그러고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고 586들이 나라를 망쳤다 그러는데 그게 대치 세력으로 누구야 이놈아 마당새 돌쇠 윤석열이가 검사 권력으로 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군부 권력같이 똑같아요. 이거는 치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저항하는 것들이 민주당 애들은 그거를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국힘이나 이 우파 꼴통들은 이준석을 비난하고 쫓아내려는 것들은 그게 필요하다. 윤석열의 안정화가 고착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그런다는데 이준석이는 양쪽 다 586의 영향을 받은 놈들이 여야는 지금 박혀있고 있는데 이준석은 87 체제의 현장을 모르고 광주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영상 몇 개 보고 인간적인 인류애로 울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현장 정치라는 것이 아주 기득권이 30년 동안 586이죠. 강하게 지금 박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준석이가 지금 살아남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대교체, 시대교체는 양쪽의 586 세대를 없애버리고 국힘의 관료 건판세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물결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20대, 30대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연륜과 경험이 작고 사회를 보는 시야가 좁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명은 살아남고 키워줘야 돼요. 그게 마크론 같은 시대예요. 30분은 돼야 되는데 33분을 이렇게 떠드니까 물 한 잔 안 마시고 이렇게 떠드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